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현재 시각 24일 새벽 탱크 등을 동원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곽 30km까지 접근했습니다. Presumably in this direction or in the direction. Прямо ось над хатами літають, падли. Тут прем'єр-міністр Шмигаль, тут. Do you know how to use the gun? A little bit. 마음이 아프죠. 참. 제가 어릴 때는 막 뉴스에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아 저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이 먼저였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렇게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공감이 되고 가슴이 아파. 세월호 터졌을 때도 그렇더라고. 늙어가나 봐요 이렇게. 진짜 남일 같지 않은데 진짜로 남일이 아닌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우크라이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뭐 공격을 한다거나 옛 소련에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또 대만을 자꾸 건드리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중국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AD에 군용기를 진입시켰다. 중국 관영 매체는 타이완이 군사무장을 강화하면 최후를 각오해야 한다고. 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극도로 예민해진 가운데 무력 시위를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짚고 막말로 진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손잡고 대전 일으킨다? 오.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감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 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시비를 걸어오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대전이 나고 한국도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한국도 징집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제 60세까지 노인까지 이렇게 징집을 하는데 그때 또 국방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만약에 징집을 한다 그러면 또 전세기 띄우고 해외 각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얼마나 평화롭게 지냈겠습니까 저들도. 갑자기 진짜 한순간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온통 뉴스가 전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민에 대한 얘기는 없고 호주도 지금 러시아 제재에 가담한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 오늘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나고 있더라도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호주에 또 계속 넘어오실 분들도 넘어오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지금 와이프를 게스트로 해가지고 찍고 했는데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이라기보단 제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안 써. 힘든 스타일이에요. 유튜브로 좀 힘들게 하는 스타일.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레이스가 나오는 걸 더 좋아하는 거 아는데 서로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자기는 자기 얼굴 마음에 안 들다 그러고 저는 뭐 요즘 지금 관광으로도 많이 오시고 워킹 비자, 학생 비자로 많이들 넘어오시는데 관광이야 뭐 여행하다 가시는 거고 워킹, 학생 이렇게 좀 장기로 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돈을 얼마 들고 와야 되나. 저는 참고로 11년 전에 워킹 왔는데 40만원 들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친형이 먼저 와 있었고 워킹을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도 일을 막 급하게 구하긴 했어야 됐어요. 지금 현재 워킹 비자를 받으시려면은 잔고 증명을 5,000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한 480만원? 얼마 전에 스콧 모리슨이 그 국경 오픈하는 날 인터뷰하신 거 보셨나요? And my message to them is the tourists all around the world, pack your bags, come and have one of the greatest experiences you could ever imagine, the experience you've been waiting for. You can come here and have that here in Australia. And don't forget to bring your money with you. 그동안 우리가 못 벌었던 돈을 다 벌어보자 하면서 돈 들고 와라 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이 들고 오면 많이 들고 올수록 좋지만 없으면 없을수록 그만큼 일을 빨리 구해야 한다. 일자리는 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호주에서 사람 구한다고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단 돈이 많이 없다면 급하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겠죠. 앞서 찍었던 영상에서 그레이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5년 전에 워킹을 왔는데 300만 원을 들고 왔대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반값이 훅훅 나가는 거 보고 갑자기 덜컥 초조해진 거죠. 한국에는 만약에 원룸이다 월세 한 50만 원 낸다.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내는 거예요. 집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방 2칸 정도 하면 한 50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한 달 아닙니다. 일주일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쉐어란 걸 해요. 쉐어란 걸 하면은 일주일에 싼 거는 10만 원 초반, 비싼 거는 독방이든 뭐 30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거죠. 어쨌든 일주일에 10몇만 원씩, 20만 원씩 막 이렇게 반값씩 슉슉 나가는 거 보면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일을 좀 빨리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딱히 기준은 없다. 하지만 얼마나 내가 여유있게 일을 찾을 수 있냐 아니면 급하게 되는 대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해야 되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얼마나 해야 되나. 사실 뭐 영어 저도 공부를 손 뗀 지 한참 뒤에 뒤늦게 나이 들어서 호주를 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호주가 영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이때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거를 써먹으러 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부딪혀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친구들 사귀고 써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더 빨리 늘으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어 준비가 이렇게 안 되는데 호주를 가도 되나, 말도 안 통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와서 부딪혀 봐야겠다, 그런 자신감, 그런 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한인 소셜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한인잡 구하셔서 조금 더 여유 가지시면서 오지잡을 또 노려보셔도 돼요. 본인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워킹 왔을 때 돈만 벌고 가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딱히 뭐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어쨌든 저는 뭐 더 있게 됐지만 이따가 가실 분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면 큰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안 되면은 불편하고 불리할 수 있다 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학원을 등록하는 게 도움이 될까? 도움은 됩니다. 도움이 안 되진 않죠, 당연히. 근데 그 금액, 보통 어학원이 일주일에 한 250불 정도 하나? 도움이 되긴 되지만 당연히, 근데 저는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학업을 조금 하실 분들이라면은 경험을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어학원 다니면서 아, 호주의 학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거는 별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워킹을 갈까? 학생 비자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학생 비자로 먼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워킹 비자는 엄청나게 소중한 비자입니다. 지금 이 학생 비자가 임시로 풀타임을 할 수 있지만은 원래는 2주에 40시간, 그러니까 주에 20시간 정도 근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호주에서 영주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학생 비자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20대 중반에 오시는 분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워킹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력이 필요할 때 워킹 비자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닌 분들은 상관없는데 워킹, 학생, 영주권 뭐 이런 것들 다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애초부터 그냥 학생 비자 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챙겨오시면 좀 좋을 것들, 첫 번째가 약 같은 거, 한국 감기약 같은 거 챙겨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처 났을 때 후시딘, 마데카솔 요런 거, 호주에도 요런 비슷한 약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들 아실 겁니다, 호주에 계신 분들은. 알보칠, 오라메디, 흑반을 났을 때 그것만큼 좋은 거 없더라고요. 알보칠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레이스가 얘기해준 건데, 여자분들 화장품, 한국 화장품점이 많이 지금 생기긴 하는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시드니 갔을 때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국 화장품들이. 자기가 쓰는 게 있으면은 꼭 많이 챙겨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레이스가 얘기했던 게 속옷, 수영복 이런 거, 여기 언니들이 발육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챙겨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영복 같은 거. 근데 한국이 또 이쁘기도 하고 그렇다네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하면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데지코, 아무래도 뭐 한국 제품들 조금씩 가져오실 거 아닙니까? 데지코가 있는데 조그마한 거 있어요. 사진에 띄워드릴게요. 요거는 스파크가 많이 튀어요. 그래 꽂을 때마다 쫄여. 그 다음에 지금 제 옆에 있는 거 요거, 여기 녹색 스위치가 있는데 하면은 호주 데지코가 나옵니다. 반대편에는 이렇게 멀티예요. 이 모양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유럽 가지고 있죠. 요게 아마 그 말레이시아인가 그래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한번 썼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조금 유용하고 다양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무거워서 그런지 꽂으면은 약간 이렇게 내려앉아. 여기가 뜨겠죠, 데지코에서, 멀티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스파크가 많이 일더라고요. 근데 조금 멀티로 활용하기는 좋은데 조금 위험하더라. 이게 좀 크긴 한데 제일 단단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 다음 숙소 찾는 거. 처음에 유학원을 통해서 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뭐 유학원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혼자 오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에 공항 도착하셔가지고 시티 쪽으로 보통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여유가 조금 되시면은 에어비앤비 혼자 구해서 지내는데, 아니면은 백패커도 나름 재밌어요. 싸고 그 방에 있는 친구도 사귈 수도 있고, 약간 단점이 있다면 보안에 걱정이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베드버그, 호주에 이제 좀 많이 있는 진드기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임시로 숙소를 구하셨다가 처음에는 쉐어를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집 자체를 렌트하는 거,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쉐어를 하신 뒤에 약간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쉐어를 구할 때 보통 나는 외국 사람들과 살고 싶다 그러면 검트리라는 게 있어요. 검트리는 숙소뿐만 아니라 뭐 중고 물품 거래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거는 직장도 구하고, 호주 사람만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뭐 이렇게
여러 나라 국적 사람들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플랫마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조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급여 2022년 1월 기준으로 호주 시급은 최저임금이 20.33불입니다. 그리고 풀타임, 그러니까 내가 한 주에 38시간 이상 일을 한다가 풀타임이에요. 그러면은 주급이 못해도 772.6불이 돼야 됩니다. 그게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없긴 한데 많이 없어졌는데 캐시잡도 있어요. 캐시잡으로 하는 거는 일단 불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호주 사람들도 캐시잡을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포켓머니 하면서. 근데 그런 거는 약간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에 그런 건데 엄연히 큰 회사가 그렇게 한다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튼 찝찝한 구성이 있긴 해요. 캐시잡. 그렇게 합법적으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풀타임이 있고 파트타임이 있고 캐주얼이 있는데 보통 워킹 오시면 캐주얼로 하게 되실 겁니다. 풀타임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일주일에 시간 딱 정하고 계약을 해서 애뉴얼 리브, 그러니까 1년에 유급 휴가가 있고 식리브, 아플 때 유급으로 쉴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계약이 되어 있는 풀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이것도 이제 계약직인데 이제 풀타임만큼은 애뉴얼이 안 되겠죠. 조금 적고 식리브도 있고, 풀타임만큼은 아닌 캐주얼은 말 그대로 조금 비정규직이에요. 그런 기본 개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워킹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바리스타로 카페 일을 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와서 스시를 맙니다. 영어가 많이 플루언트 하지 않은 이상 오지잡 찾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한인잡 쪽으로 많이 가시죠. 그러다 보면 청소도 많이 하고 스시집, 한인식당, 타일도 남자분들 많이 가고 등등 한인잡 많이 찾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소고기 공장, 농장, 돈 버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지금 꿀이죠. 꿀. 이제 근무 제한이 없으니까 풀로 쭉 일하시면 되고. 보트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호주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합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CCTV가 한국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증거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 경찰들 별로 이때까지 제 경험상 도난이나 사기당하거나 이런 거 범인이 직접 잡지 않는 이상 경찰들이 많이 해준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무능력이에요 여기 경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안전을 보장해줄 만한 장치가 없다. 또 밤에 혼자 다니다 보면 12시 넘어서 한적한 데서, 여기도 이제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10대들 감당 안 됩니다. 여기 10대들 홈리스들 뻑치기 당한 것도 제가 되게 많이 봤고, 그보다 좀 심한 일도 많이 봤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밤늦게 돌아다니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 혼자서 우버나 택시를 꼭 타셔야 되고, 걸어 다니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스웨덴 사람이에요. 검투리에서 한국 사람한테 삼성 핸드폰을 샀는데 이게 LG U 플러스 락이 돼 있어. 이제 한국에서 가져왔겠죠. LG U 플러스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가 여기서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검투리에 올렸나봐. 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너가 이거 한국 회사에 전화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러지 맙시다. 진짜 있잖아요. 호주에 계신 한국분들이 한국의 얼굴들이에요. 진짜 어글리 코리안 되지 맙시다. 한국의 얼굴 되신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좀 매너 있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공원 같은 데 가면 바베큐 시설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잘 치우는 거,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서 줄 잘 서는 거, 그리고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영어에 어색하고 샤이한데 처음에 와서 땡큐, 쏘리 이런 거. 호주 사람들은 좀 부딪히면은 쏘리 먼저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부딪히면 끝까지 쳐다보죠. 그리고 상대방이 눈을 피하지 않으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몇 마디 하죠. 절대 그런 고삐리 같은 마인드로 호주에서 생활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미스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생각나시는 것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아시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